안녕하세요. 오늘도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행기는 비행 중 양력을 중력보다 크게 유지해야 하므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비행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추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행기가 어떻게 추력을 얻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플라이어호는 가벼운 동체와 커다란 날개를 사용해 양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비행을 위한 추력을 얻기 위해 프로펠러를 사용했습니다. 라이트 플라이어호가 개발된 후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프로펠러를 사용해 추력을 얻었습니다. 프로펠러는 직선 형태가 아니라 날개가 휘어진 형태로 만들어져 회전하는 동안 공기를 뒤로 밀어냅니다. 비행기는 공기를 뒤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생기는 반작용을 추력으로 사용합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동안 프로펠러의 가장자리는 중심부보다 더 빠르고 긴 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더 큰 추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프로펠러의 위치에 따라 추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위치마다 생성되는 추력의 양이 다르면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비행 효율이 떨어지고 비행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 엔지니어들은 프로펠러의 중심부에서 끝으로 갈수록 날개의 두께와 휘어진 각도를 작아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펠러는 베르누이 원리와 바둥각에 의한 양력이 추가로 발생하고 모든 위치에서 비슷한 추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는 프로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비행기의 동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현상은 특히 비행기의 이착륙 시 동체의 한쪽으로 더 큰 힘이 작용하여 두 쪽의 바퀴가 더 빨리 닳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발기처럼 프로펠러가 두 개인 경우에는 서로 반대로 회전하게 만들어 동체에 작용하는 힘을 상쇄할 수 있지만, 단발기에서는 이 힘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엔진의 위치를 약간 틀어 좌우의 양력을 다르게 하거나 비행기의 무게 중심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현상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의 다른 예로는 헬리콥터와 드론이 있습니다. 이 비행체들은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양력을 얻어 비행합니다. 따라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양력의 크기를 조절하여 이동합니다. 헬리콥터는 일반적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큰 프로펠러 하나와 회전에 의한 반작용을 상쇄시키는 꼬리 부분에 작은 프로펠러 하나를 장착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헬리콥터는 2개 이상의 큰 프로펠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헬리콥터는 회전하는 날개의 바둥각을 조절해 특정 방향으로 더 큰 양력을 만들어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한쪽 팔을 들면 몸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은 헬리콥터와 달리 각 날개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양력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펠러는 저속에서 효율적이지만 고속에서는 밀어낼 수 있는 공기의 양과 속도에 한계가 있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음속 이상의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트 엔진이 개발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제트 엔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트 엔진은 앞에서 들어온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한 후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켜 뒤로 분사하여 추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추진 방식은 풍선을 크게 불어놓으면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트 엔진은 흡입부, 압축기, 연소실, 터빈, 배기 노즐의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형태는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가장 넓고 출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기가 효율적으로 압축된 후 배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흡입부는 대기 중의 공기를 엔진으로 유입시키는 부분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고르지 않으면 엔진 효율이 떨어지므로 공기가 고르게 들어가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압축기는 흡입부에서 들어온 공기를 압축하는 부분 후 저압부와 고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압부에서는 회전하는 날개를 통해 공기의 속도를 높이고 고정된 날개에서 속도가 줄어들며 공기가 압축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가 막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저압부와 고압부에서 두 번 압축된 공기는 고온, 고압 상태가 됩니다. 연소실에서 이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어 연소되면 연소 과정에서 생성된 가스는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폭발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연소로 인해 고온의 부피가 팽창한 기체가 터빈을 통과하면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터빈은 앞쪽의 압축기와 연결되어 있어 엔진 속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터빈을 통과하는 기체가 많을수록 압축기가 더 빨리 회전하고 압축된 기체가 더욱 고온, 고압 상태로 연소실에 보내집니다. 이는 더 큰 추진력을 생성합니다. 배기 노즐은 터빈을 통과한 고온, 고압의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부분입니다. 배출되는 출구는 좁게 설계되어 가스의 압력이 최대한 높은 상태로 배출됩니다. 비행기는 이 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때 발생하는 반작용을 추력으로 사용해 비행합니다. 전투기처럼 초음속 이상의 속도가 필요한 경우 배기 노즐에서 추가 연소를 통해 더 큰 추진력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은 프로펠러와 제트 엔진을 이용한 비행기들이 추력을 얻는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는 날개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압력 차이와 작용 반작용에 의해 추력을 얻어 비행하며 저속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하지만 고속 비행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비행기는 압축된 공기를 연소해 고온, 고압의 기체를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연료 소비가 많지만 빠른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하늘을 날아도 사용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점이 참 신기하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